송전탑이 지나가는데 그 동네 확 좋아졌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력 생산을 하면 원자력 발전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하잖아요. 지역에서 하는 전력 생산을 하면 이게 도시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서울로도 끌고 오고 대전으로도 끌고 오고 전주로도 끌고 가야 되고 광주로도 끌고 가야 되고 대구로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력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끌고 갈 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끌고 가려고 하면요. 송전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송전망과 송전망 사이에는 변전소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력이 많이 낭비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아니면 뭐 전라권으로 아니면 경상권으로 아니면 충청권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전자파 계단 때문에. 전자파 괴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전자파 때문에 암 많이 걸린다 뭐 그런 지표까지 나오면서 송전탑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던가 아마 MBC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천질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하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분 송전탑 내지는 변전소 이런 시설이 있으면요. 주변 지역에 지원금을 줬습니다. 주변 지역에 지원금을. 그것도 여러분 적지 않아요. 2023년만 하더라도 1400입니다. 1435억입니다. 근데 그 돈을요. 올해는 많이 올렸어요. 얼마나 올렸느냐. 18.5%나 올렸습니다. 18.5%.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345kV 송전선은요. 9만 서킷 미터당입니다. 서킷 미터당 9만 1,000원을 줬습니다. 9만 1,000원. 그런데 이게 올라갔습니다. 1,784원으로. 여기에다가 500kV 송전은 2만 원에서 2만 3,700원. 765kV 송전선은 36,000원에서 42,660원씩 계속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송전망이 지나가면 반경이 1km거든요. 1km 1000m. 1000m 안에는 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1,435억은 작년에는. 그럼 올해는요. 올해는 18.5%가 올라가니까 1,700억 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송전탑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변전소 시설이 있는 그 동네 지역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상황이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너는 그 송전탑 밑에 한번 살아봐라.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마음이 꼬그라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전자파가 거의 안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변전소 시설 옆에도 이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일반적인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과학적인 설명도 무시해 버리면서 과학자들을 돌팔이로 이야기하면 할 말 없죠.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우리 송전소, 변전소 좀 짓자 이거예요. 좀 짓자. 빨리 지어야 되니까 좀 빨리 짓자 이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 그래프를 보면 발전 설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2010년에 79.9기가와트였습니다. 발전 양이. 2023년 작년에는 150기가와트고요. 다시 말해서 2010년 대비 2013년 13년 만에 87.7%가 늘었습니다. 연평균 6.7%가 늘었어요. 왜? 그만큼 전기를 많이 써요. 게다가 지금 AI 인공지능이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내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에서는요. 전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력의 어떤 설비는 점점 더 키워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송전망 길이를 보면 이게 충격적입니다. 2010년에 3만 675 시버터 킬로미터입니다. 시버터 킬로미터. 그런데 2023년에는요 3만 5,596 시버터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시버터 킬로미터는 단위입니다. 단위. 예, 이게 말입니다. 13년 사이에 16.1%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1.2%예요. 그러면 전력은 많이 생산하는데 송전망이나 변전소가 없어서 전력을 공급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송전망과 변전소 사이에 진짜 충격적인 언밸런스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든 지금 한전은 이거 늘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안 늘어나는 거 보면 발전소 수를 보면 이게 계속해서 적게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적게 일어나는 거 맞아요. 저는 이게 결국은 시장에도 야 이게 충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아마 시장에서요 지금 이대로라면 블랙아웃이라는 대정전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2010년에 731개가 2023년에는 900개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이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게 전력망을 만들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요. 물론 이 때문에 말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의 적자는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2024년 6월 현재 203조가 적자입니다. 203조. 엄청나죠. 이자 비용만 1년에 올해는 아마 4조가 넘을 거라는 게 5조 가까이 될 거라는 게 올해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4조 4,517억 원의 이자가 지급이 됐거든요. 올해는 5조 가까이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포퓰리즘으로 계속 해와서도 전기요금이 올라가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발전 비용도 더 커지기 때문에 발전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요금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은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전기요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올라갈지 저는 말 안 해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기요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송전망이 지나가거나 변전소가 설치되는 그 마을에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 오죽했으면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어떻게 하든 빨리 해결을 하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빨리 해결을 하자. 그래야지 살 수 있다요. 살 수 있다. 앞으로 전기요금을 그만큼 말입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또 요소가 되는 거고요. 참 시장을 생각하면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 복잡한 가운데도 또 하나의 원칙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을 움직여 갈 수 있다는 것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전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아마 전기요금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